오늘 할 거는 이렇게 이제 이게 테이블인데 이러한 테이블 위에 눈이 쌓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테이블이 얼마나 처지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처지는 게 어디가 가장 많이 처지고 덜 처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릭 스트럭처를 켜주시고 이렇게 끌어와 주셔가지고 켜주시고 지오메트리에서 당연히 디자인 모델러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눴던 파일을 이제 불러올 건데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포인트 그리고 파일은 제가 나눠드린 P 코디네이트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거 다시 지워주시고 하나 깜빡하게 있는데 이게 파일이 지금 유닛이 인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유닛 인치로 바꿔주시고 다시 크리에이트 포인트 파일을 다시 제가 나눠드렸던 P 코디네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너레이트를 하시면은 어딘지 지금 모르겠죠? 그때는 돋보기를 선택해 주셔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했던 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 바디를 형성을 할 건데요. 컨셉에서 라인 from point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꾹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제 되겠죠 아마. 여기 이제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 다리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니다. 얘랑 얘가 되겠죠. 해주시고 add frozen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generate 그리고 또 line from point에서 이번엔 이 가로 방향 이쪽 방향 가로 방향이라고 안 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똑같이 add frozen generate 해주시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9개가 선택됐고 두 번째는 11개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제 숫자를 꼭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계속 더 만들 겁니다. 또 라인 프롬 포인트에서 이번엔 이 4개만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고 얘가 마지막 이렇게 이어주고 중간에 뭐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하면은 얘 누르고 다시 또 반대로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주면 되나? 그리고 add frozen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4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선택을 일단 취소를 하고 취소가 안 되네요. 지워주고 line from 다시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그래서 apply 하면 4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4개가 됐으면은 또 제너레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번에 이쪽 방향 이렇게 크로스 되는 방향으로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좀 녹음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해주시고, 한번 그냥 바탕 한번 딱 클릭하시면 여기 초록색이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바깥에 클릭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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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는 너는 아니잖아. 얘랑 얘는 안 지워지냐. 다시 캔슬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바깥에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바깥에 한번 클릭하고 다시 또 드래그 바깥에 한번 클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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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한번 또 클릭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제너레이트 해주시고 마지막 여기 위에 부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점 클릭을 또 바꿔주시고 컨셉에서 line from 포인트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이렇게 하시면 총 19개 앱 파트와 바디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네가 이제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각각의 뼈대들이 어떠한 빔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컨셉에서 크로스 섹션 그리고 아이빔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제가 드린 사진들을 따라서 만드시면 되는데, 첫 번째 아이빔 1은 쿨럼으로 바꿔주시고 치수는 12인치 12 12.2 0.605 얘는 한 번 더 쓸 거니까 복사해서 0.605 맨 밑에는 0.39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크로스 섹션에서 아이빔 이번에는 걸덜이라고 하는 빔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대들보라고 하더라고요. 10.425 그리고 16.97 다 기준은 인치입니다. 0.985 얘도 0.985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이빔 이제 고체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빔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되게 효율적인 빔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빔으로 이 테이블을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0.42 0.465 인치 0.465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그냥 빔으로 이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이 부분을 이어줄 빔으로 얘 치수는 6인치 0.25인치
0.25, 0.25, 0.25 오케이.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 이름은 피크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제너레이트는 안 눌러주셔도 되고, 그 다음은 대충 보자면 이렇게 여기서 스테릭 스트럭처를 누르시면 이제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는데, 이제 라인 바디를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빛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맨 위에서 9번째까지 이제 크로스 섹션을 컬럼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3개는 크로스 섹션을 이제 걸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빔으로 바꿔주시고, 맨 마지막 여기 윗부분은 이제 피크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이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뉴에서 뷰, 그리고 이거 크로스 섹션 솔리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선택했던 빔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여기 윗부분에 이제 다 눈이 쌓일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양 끝에 이제 모멘트에 의한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걸리는 힘보다 이렇게 걸리는, 그러니까 여기를 세로, 여기 가로라고 하면은 세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걸리는 힘보단 가로가 이제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모멘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y 플러스 기준으로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일로 걸리는 방향의 모멘트가 더 세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아이빔도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아이빔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 위에 이 빔들과 같은 형상으로 이제 90도만큼 돌아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엣지 셀렉션을 해주시고, 여기 9개 빔을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로테이트 90도를 해주시면은, 아까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던 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제 나머지 면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살짝 노가다기 때문에 앞에 지금 처음만 잘 보시면은 다 계속 같은 작업 반복입니다. 그래서 컨셉에서 Surface from Edge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서페이스 하나 나왔죠. 제너레이트 해주시는데, 서페이스의 두께는 0.5인치로 해주시고 다시 제너레이트. 이거를 모든 면에 대해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 셋, 넷, 어플라이 0.5인치 0.5인치 계속 쓸 거라서 복사해주시고, 제너레이트 또 컨셉 Surface from Edge 하나, 둘, 셋, 넷, 어플라이, 제너레이트.
서페이스 프롬 엣지 하나 둘 셋 넷 어플라이 0.5 어플라이 제너레이트 컨셉에서 서페이스 프롬 엣지 12개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어플라이 0.5인치 제너레이트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서페이스 플라이 0.5인치 제너레이트 또 하나 둘셋넷 플라이 왜 5개야 5개면 다시 여기 하나 더 선택됐네요. 하나 둘셋넷 어플라이 0.5인치 제너레이트 이제 나머지 4개 하나 둘셋 0.5인치 제너레이트 또 하나 둘셋 어플라이 0.5인치 제너레이트 또 서페이스 하나 둘셋 어플라이 0.5인치 제너레이트 또 하나 둘셋 어플라이 왜 2개야 다시 하나 둘셋 어플라이 0.5인치 제너레이트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다 에드 프로즌으로 해놨네요. 에드 프로즌이었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12개 다 선택이 됐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다 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페이스 셀렉트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한번 쭉 드래그를 해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12개 따라서 했는데 12개 다 선택이 됐는데 얘 이렇게 4개 빼고 다 색깔이 안 들어와 있죠. 얘네들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뒤집혀 있죠. 이런 뒤집힌 거를 다 초록색이 윗변으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툴에서 서페이스 플립 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어플라이 적용해 주시고 제너레이트를 해주시면은 다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다 초록색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서페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로 이어줘야 되는데 툴에서 조인트 그리고 얘 누르면 이제 선까지 다 선택이 되니까 페이스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로 바꿔주시고 다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어플라이를 적용해주시고 제너레이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조인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면들과 아까 맨 처음 만들었던 이 라인 바디들 있죠. 이 라인 바디들이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뷰에서 어떤 거였더라? 엣지 조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빨갛게 된 부분이 이 라인들과 이 서페이스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뜻하고요. 따로 떨어졌으면 이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트로 들어가 주시고 맨 위에 거 클릭해 주시고 맨 아래 거 컨트롤 시프트 맨 아래 거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툴에서 툴이었나? 컨셉 툴 크리에이트 툴에서 여기다 폼 뉴 파트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네가 이제 하나의 파트로, 아까는 31개의 파트, 31개의 바디였는데 1개의 파트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는 이 서페이스와 이 선이 연결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D 모델링은 다 끝났고 밖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고 모델러로 들어가 주십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됐다. 이렇게 들어와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메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좀 이렇게 옆으로 옮긴 상태에서 페이스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쭉 드래그 8개만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 해주셔서 얘네들만 일단 메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메쉬가 형성이 되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메쉬 모델 지오메트리 여기 있다. 스테릭 스트럭처에서 어널리시스 세팅에 스텝을 2번으로 바꿔줄 겁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결과를 봐줄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은 눈이 있을 때의 이 테이블의 처짐과 눈이 없을 때의 테이블의 처짐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스텝을 2개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주냐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픽스드 조인트가 고정점이 이제 필요하죠. 고정점은 어디를 선택해 줄 거냐면은 당연히 테이블이니까 맨 밑부분 이렇게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선택해 주시고 스테릭 스트럭처에서 이거를 클릭 한번 A5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원래는 지오메트리를 눌렀을 땐 지오메트리 창이 뜨는데 스테릭 스트럭처를 누르면은 이제 엔바이러먼트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 아까 9개 선택한 거를 픽스드를 시켜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지금 여기서 못 찾겠다 픽스드를 바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창을 못 찾겠다 하는 거는 이제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서 보자면, 이제 저는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지구 중력 방향을 선택을 이렇게 선택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비티를 선택을, 여기 검색창, 검색창이 안 보이겠구나. 보이려나? 얘를 좀 밑으로 내릴게요. 보이겠죠? 이러면 그래비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딘지 그냥 데려가줘. Take me there를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로 가라고 뜨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선택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 방향을 아래 방향 Z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은 프레셔 눈에 의한 하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 take me there 여기 있다 하고 프레셔를 해줍니다. 할 건데 이제 유닛은 아까 계속 인치로 했기 때문에 홈에 들어가 보시면 유닛을 US 우리가 싫어하는 인치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자료 자체가 인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면은 피트로 할 수도 있고 인치로 할 수도 있는데 PSI 파운드 스퀘어 인치, 네, 이거를 0.5, 0.25 PSI로 바꿔주십니다. 0.25인데 아랫 방향으로 갈 거니까 아니다. 프레셔를 컴포넌트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스텝을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맨 처음에 눈이 없을 때랑 눈이 나중에 생겼을 때. 그래서 바꿔주신 다음에 이 Z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이 Z 값을 타뷸러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 표에 있는 값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스텝은 눈이 없을 때니까 아무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자중에 의한 처짐만 계산이 될 거고, 두 번째 스텝은 이제 눈에 의한 처짐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0.25를 넣어주시고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줬어야 되나?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를 당연히 이렇게 여기 12개 면에 다 가해질 거니까 12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값을 보기 위해서 솔루션에서 인서트 하기 전에 스트레스, 이퀴밸런트 스트레스, 반미스 스트레스 있죠? 이거를 넣어줄 거고, 또 두 번째로 디포메이션 토탈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토탈 디포메이션 넣어줄 건데, 첫 번째는 스텝 1 디포메이션, 두 번째는 스텝 2 디포메이션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타임을 1초까지, 1초가 아까 말했던 자중만 있었던 상황, 1초까지가 이제 자중 얘기한 거랑, 이제 1초 이후로 이제 0.25 psi 파운드 스퀘어 인치 만큼 이제 자중이 눈에 의한 하중이 처짐이 구해질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스텝 1 1초까지 해주고, 두 번째는 마지막 끝까지 다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서트에 빔 툴, 전체적인 빔에 대한 커튼을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 솔브를 눌러줍니다. 녹음이 되고 있겠죠? 다행입니다. 제가 녹화 때문에 펜을 다 꺼둔 상태라서 좀 느린 상황인데 좀 간단해가지고 바로 될 겁니다.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당연히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부분이 가장 많이 처지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스텝 1은 이제 자중에 의한 스텝이라고 했는데, 자중에 의한 처짐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스텝이 이제 두 번째 스텝, 눈에 의한 하중보다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더 처진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스텝 1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 처짐 정도가 62배, 67배 정도 더 과장되어 있는 거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26배 정도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숫자를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게 숫자 하나 바꾸면은 다 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35로 바꿔주면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아까보다 이렇게 얘도 같이 13배로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여기 왼쪽에 있는 수를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인치 0.617인치만큼 처짐이 발생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부분이 1.59인치, 1.6인치 정도, 약 1인치 정도의 처짐이 더 발생하는 걸로 지금 보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0, 여기는 아무 처짐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의 스트레스 처짐을 보시자면은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쳐져 있고, 가장 적게 든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럼 얘네는 얼마나 됐냐? 저는 프로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간 상태에서 보자면은 프로브를 누르시면은 얘네가 0.008 0.008인치 정도 여기 쳐졌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보시면은 여기 처짐이랑 여기 처짐이랑 조금 또 느낌이 다른데, 여기는 약간 여기 지지대가 하나 더 있는 반면에 여기는 없으니까 좀 더 처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낙에 경사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아마 배열을 좀 많이 늘리면은 얘도 이렇게 더 처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에 따라서 얘네들의 처짐도 더 심각하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안 처지진 않는다, 눈의 하중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너무 처졌으니까 아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빔을 돌렸었잖아요, 제가 맨 밑에 있는 받침대 빔들을. 그래서 어떻게 빔을 돌려야지만 얘가 가장 덜 처지게 될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쪽 빔이 아예 90도가 아닌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좀 더 돌아갔으면은 얘가 좀 덜 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설계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설계를 위해서 이 각각의 치수들을 바꿔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얘에 쓰이는 빔만 또 다르게 바꾼다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설계하는 방향대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목표인 이렇게 설계 결과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마무리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사진을 찍어서 이제 트렐로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